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 팀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네, 김지영입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김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니까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야기 주제가 야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야구를 좀 보시나요? 보는 거는 하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다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응원하는 팀이 있을까요? 응원하는 팀은 특별히는 없고요. 네, 그냥 뭐 틈날 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저는 롯데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최강 삼성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야구와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처음으로 배트도 휘두르고요. 공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켜자마자 발짝 웃으셔가지고. 감독님 그나마 또 네. 저녁이라서 선선해진 것 같아요. 오늘 또 스파지 하나 가지고 네.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를 사실 볼 줄만 알았지 실제로 한다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만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공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배우면서 하시면 되죠.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공을 한번 던져 보실까요? 네. 다리는 잘 들어올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잡는 법도 잘 잡으시고 던지시는 것도 잘 던지시는데 네. 이 회전도 더 주고 더 멀리 던지기 위한 방법은 이제 뭐 손도 좁게 잡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팔이 회전을 통해서 공을 던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서 와서 네. 여기에서 손목이 이렇게 씻겨지면서 앞으로 채듯이 던지셔야지 공이 회전이 더 많아지면서 멀리 가고 빨리도 던지고 팔꿈치를 더 든다 생각해 보세요. 더 들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슉 그렇죠. 네. 방금 근데 네. 저 어깨에서 뚜둑하는 거 좀 괜찮은 거예요. 왜 웃으시죠? 근데 저게 어깨 관절 와순 파열과는 다르겠죠? 저 정도로 연습하셔가지고 와순 파열이 생기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부 관절순 파열이라 그래서 관절이 이제 접시랑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12시 방향에 이제 이두박근이라고 이제 알통하면 나오는 근육에 장두, 그러니까 긴 머리가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관절 와순이 있는데 상부 와순이 찢어지는 거를 저희가 상부 와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 그 원인은 뭔가요? 투구 동작,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제 공을 던질 때 이제 와인드업 또는 코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을 비틀리게 되면은 네. 이두박근 힘줄이 이렇게 뒤로 비틀리게 되면서 그 부분을 당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관절 내부에서 꼬이게 되면서 그 뒤쪽 상부 와순을 때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찢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방금 근데 저 어깨에서 뚜둑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나 아니면은 단발성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제 네. 반복적인 투구 동작을 많이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 관절 와순 파열로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근데 이게 예전이랑은 치료법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모두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에 이제 병태생리나 아니면 자연 경과가 조금 밝혀지면서 5 내지 10% 정도의 환자에서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절 와순 파열의 어떤 그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치료법이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병기나 그레이드가 있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타입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까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파열이 있으면서 그게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환자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낼 수도 있거든요. 관절 와순 파열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거를 이제 무증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재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무증상 파열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지금은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실패한 환자들은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파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이게 주로 이제 와승 파열이나 어깨 손상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그 포지션은 투구를 많이 하는 이제 투수가 되겠는데, 투수의 이제 투구 동작이 그런 손상을 예방하거나 또 아니면 조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바른 자세로 교정해 봤습니다. 교정됐을까요? 아까 이렇게 팔을 던지면서 조금 덜 아프게 하려면 네. 팔을 조금 더 높게 든다. 어깨 위쪽으로 팔꿈치가 올라간다 생각 조금 위로 더 들어보시면 네. 걸리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조금 아플 때는 저는 조금 팔 높이를 조정을 조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팔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아픈 게 조금 덜한, 아니면 뭐 그날 몸을 잘 풀어가지고 대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투구 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투구 폼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투구 폼이. 저보다 유연하셔서 잘하시는데요. 자, 조금 펴주면서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비슷한 스트레칭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이거 좀 달라요. 쭉. 어깨가 이제 이제 펴지면서 쭉 이게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네, 이래가지고 유한되겠네요. 뭐 많이 이제 뭐 공을 던지거나 할 때 많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바른 자세가 주는 이 중요성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든 운동에서 하체, 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던질 때도 코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발로 이제 차면서 공을 던지게 되는데 그 한 발로 서는 동작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모든 이 메커니즘이 깨지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일단 밸런스가 중요하겠고, 스트라이드 동작, 그러니까 왼발을 앞으로 짚는 동작이 자기가 공을 던지겠다는 방향보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픈된 스탠스로 발을 짚으시면 어깨 손상이나 팔꿈치 손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이 왼쪽 발차기가 일루 베이스 쪽으로 가는 분은 손상 위험이 높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중요한 얘기 중에 이제 엘보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 엘보 드루핑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팔꿈치의 내측 촉부인대 손상이 굉장히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절대 떨어지지 말고 위에 있을수록 조금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깅이라 그러죠. 이제 골프에서도 레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슴이랑 팔이 뒤늦게 따라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속력을 더 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시는데, 이 레깅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들은 어깨 손상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는. 네, 그러니까 가슴이 먼저 나가고 팔이 늦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150kg의 공을 던질 게 아니니까 즐기시려면은 이렇게 그 가슴과 약간 그 팔이 일치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던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깨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투구 동작은 어찌 보면은 이제 골프보다 어깨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골프 운동에서 그 견갑골 강화나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짧게 말씀드렸다면은 이 주로 투수들, 공을 던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견갑골 강화나 아니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셔서 시합 전이나 아니면은 공을 많이 던지기 전에는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셔서 손상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근육 운동, 웨이트 운동과 병행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웨이트 운동들은 이제 바깥에 보이는 몸짱 근육, 네. 그러니까 몸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견갑골 강화 운동이나 이제 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은 어깨로 봐서 이제 코어 근육, 어깨를 안정시켜주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없고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시지들 않는데,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다른 운동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벤치프레스, 숄더 프레스 이런 거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기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코어 근육 강화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동호인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역시나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저는 이 어깨 회전계가 아파서 야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요즘 6개월째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웨이트를 해도 팔이 안 아플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계속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계속 던져도 될지 회전계가 낫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힘줄의 가용성이나 부드러움을 증가시킨 이후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랑 그 견갑골 주위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고 속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웨이트만 하신다고 절대 어깨가 좋아지진 않고요. 오히려 더 어깨가 상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어깨가 자주 아픈데 일상생활에서도 어깨 관절 와순 파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그런 사용이 이 상부 관절하순 파열에도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군은 어떻게 보면 그 관절하순 파열에도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구 동작이나 야구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이런데 오십견이라고 다들 붙어 있어서 이제 모든 어깨 질환을 오십견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십견이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이고요. 오십견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오히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면은 대개 비수술적 치료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고 신호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이런 통증이 이제 발생한다면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두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스트레칭 우선돼야 되고 또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 마지막이 웨이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건강하게 운동하기. 안녕.